네, 안녕하십니까. 회한사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정신건강의학, 그러니까, 요새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정신건강을 더, 어, 예방하고 또는 더 건강한, 정신적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의학에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데를 한번 또 포커스를 잡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일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데, 조현병이 뭐냐면은, 조현병은 이제 옛날의 용어는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어감이 상당히 뭔가 사람을 좀, 뭔가 좀 우리랑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비하하는 느낌도 있고, 사람이 아닌 뭐 그냥 되게 막 그냥 미치광이라는 뜻을 좀 담고 있는 듯해서, 그래서 뭔가 언어에서 뭔가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현병으로 바꿨죠. 예, 조현병. 그러니까 뭐든지 약으로서 또는 뭐 어떤 치료로서 조절하고 조율하면은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조현병으로 바꿨습니다. 예,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성 증상, 둘째는 음성 증상, 셋째는 인지적 증상, 네 번째는 잔류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 양성 증상으로는 뭐냐면은, 양성 증상이 가장 뭐냐면, 우리가 뭐 일반인이 아무나 봐도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이게 느낌을 주는 말과 행동인데요. 뭔가 기괴한 사고나 망상, 뭔가 말이 안 되는 생각이나 사고. 그건 이제 그 환자가 뭔가 잘못된 믿음이나 관념을 가지고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뭔가 터무니없는 생각인데, 이제 또 조현병 환자분들의 특징은 본인이 그걸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해도 본인이 그게 병인 줄 모릅니다. 예, 그게 그냥 정상인 줄 알죠. 예, 본인들은 그냥 그게 올바른 거고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고 좀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고 뭔가 잘못된 믿음과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현병 환자 양성 증상은 이제 기괴한 사고나 망상, 그리고 두 번째는 환청. 환청은 이제 거의 다 조현병 환자의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이 다 환청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청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환청이 이제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뭐 아무 소리도 없고 뭐 없어요. 그럼 소리를 내는 뭐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를 내는 존재도 없고 물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뭐 소리가 이제, 그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뭔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은 자기가 이제 듣고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뭐 듣고 말을 하는데, 일반 사람은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볼 때는 조현병 환자는 이제 혼자 막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뭐 얘기 들은 것처럼 사람들보다는 없는 건데, 혼자 얘기 듣고 또 얘기하고 혼자 듣고 또 말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얘기하는 걸로 보이니까 일단 그것도 조현병 증상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 병을 인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제 환청이 자기에게만 들리는데 그 소리를 벗어날 수 없겠죠. 예, 벗어날 수 있으면은 자기가 환청이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이건 병이다 알 수가 있지만, 환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기 귀에 들리니까. 딴 사람은 소리가 없는 걸로 당연히 소리가 없는 건데, 근데 자꾸 들리니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들리니까 왜 너희들은 못 듣냐,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들립니다. 자기 귀에는 자꾸 들리니까. 그게 이제 환청이 무서움인데, 이제 그 환청의 그 종류가 뭐냐면은, 어떤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중계하듯이 계속 얘기하면서 중계하듯이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뭔가 이제 자기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있고, 자기를 속삭이는 듯 이런 환청도 있고, 뭔가 자기에게 막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환청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저기 멀리서 막 대화를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사실은 그냥 정확하게 좋은 얘기 하는 건데도 그 환자 귀에는 뭔가 막 싸우고 뭐 막 다투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뭔가 사실과 다르게. 예, 그런 게 이제 환청의 종류가 있는데, 또 보통 환시 환촉도 이제 다 이거 다 환각인데, 환시 환촉은 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환시 환촉은 좀 드물고,
주로 90% 이상의 환자가 다 환청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청 또는 뭐 명령을 내리는 환청도 있다 하죠. 그래서 뭐 주로 범죄로 이어지는 그 대부분의 경우는 명령을 내려서 뭐 이렇게 사람을 해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다고 조현병 환자를 다 그렇게 범죄 가능성 있는 가해자로 보시면 안 되고, 뭐 일반인도 범죄를 할 수 있고, 뭐 정신질환 환자도 또 뭐 범죄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건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조현병 환자라고 이거를 또 이렇게 막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통계학적으로도 일반인의 범죄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뭐 편견이나 선입견을 또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대망상인데, 과대망상은 뭐냐면은 무언가가 진짜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첩보기관에서 나를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 자꾸 감시하는 것 같고, 뭔가 가족까지도 다 섭외, 회유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날 감시하고, 나의 어떤 중요한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좀 이게 자랑할과 과시과자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풀려서 뭔가 사실은 뭐 본인이 그냥 일반 국민 한 사람인데 무슨 뭐 첩보기관에 뭐 그런 첩보원도 아닌데 누가 뭐 자기를 감시한다고 뭐 이게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현병 환자 자신은 막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뭔가 나를 뭔가 막 감시하고 어떤 암살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불안해했던 뭐 이런 약간 망상도 보이죠. 이런 것도 이제 양성 증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예, 조현병 증상 중에 음성 증상, 두 번째로는 음성 증상이 있는데, 음성 증상에는 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의욕 감퇴,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뭐 멍하니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바보같이, 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뭐 바보 같다, 게으르다, 뭔가 의욕이 없는 것 같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보는데, 조현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의욕 감퇴, 무기력하다는 거죠. 뭐 하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생 관리가 소홀합니다. 뭐 위생 관리 소홀, 씻지도 않고 어디 우욕도 안 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자기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다 그냥 위생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위생 관리도 소홀하고 자기 씻지도 않고 뭐 머리도 안 감고 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무표정. 이제 조현병 환자의 음성 증상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딴 사람들 박장대소 하고 다 웃고 웃을 상황인데도 그냥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표정을 짓거나 약간 행동을 하는 것도 이제 조현병 증상이 하나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냥 자꾸 이렇게 반응이 이제 상황에 맞지 않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무표정에 가까워집니다. 무표정에 가까워지면서 뭔가 가면을 쓴 것 같은, 뭐 표정이 맨날 그대로니까 뭔가 가면을 쓴 것 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뭐지 저렇게 감정이 없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무표정 이것도 조현병 증상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외모에 신경을 안 씁니다. 아까 뭐 위생관리 소홀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외모에도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외모에 꾸미거나 가꾸고 이런 그런 것도 없어. 수염도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무슨 약간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낸다 해야 되나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게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지적 증상이 있는데요. 인지적 증상은 그 말 그대로 뭔가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지적 능력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굉장히 약한 거죠. 약한 거죠. 예. 약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죠. 약간 이상한데, 첫 번째가 집중력 저하입니다. 집중력 저하. 집중을 못 합니다. 물론 계속 환청이 수시로 들리고 생각도 자꾸 이상하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걸 학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집중력도 저하되고 학습 능력도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판단 능력 상실. 당연히 생각이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올바로 생각을 못 하니까 판단력에서도
굉장히 에러를 보인다는 거죠. 판단 능력에서도 에러를 보이고, 세 번째는 실직입니다. 실직.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생각이나 말이 올바르지 않으면 뭐 일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직장도 자꾸 잃게 되겠고,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 와해된 언어와 사고. 와해된 언어와 사고. 말이 좀 굉장히 일관성도 없고 뭔가 좀 이상하죠. 일관성이 없고 뭐가 자꾸 결여되고 좀 생각이나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해된 언어와 사고를 보이는 게 이제 인지적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인지적 증상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은 내면의 나가 있고 외면에 올바른 나가 있고 또 내면에 나가 있고 외면에 올바른 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을 앓고 있는 거는 올바른지 옳은지 모르는 올바른지 그릇된지 모르는 잘못 병에 걸린 나입니다. 예. 그리고 외면에 올바른 나는 내가 잘못된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올바른 나지요. 바깥의 외면에. 예. 그래서 일단 보통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예. 잘못된 거나 이상하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예. 뭔가 자기가 환자들이 기괴한 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를 알면은 병이 아닌데, 그게 이제 잘못된 줄 모르고 자기는 이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행동하고 말을.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제 잘못된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게 병이고, 뭐 물론 병적 증상을 정상인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뭐 일반 사람도 뭐 말을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좀 이상한 말을 했구나,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아니면은 약간 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좀 이상하고 잘못된 행동은 다음엔 안 해야겠다, 이렇게 좀 깨달으면 그건 이제 정상인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깨닫고 이상한 말을 했어도 그걸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하면 이제 병식인지라 해가지고, 병식인지,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잘못된 나를 외면에 올바른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고쳐지고 깨달을 수 있고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병식인지라 해서 병이 아닌 건데, 자기가 뭔가 환자를 예를 들어 환자 자신이 잘못된 행동과 말을 했는데도 그게 뭐 외면에 올바른 나가 없고 그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행동을 엉망을 자꾸 하니까 병인지 모르고 하니까 그걸 이제 병식불인지라고 하죠. 병식불인지. 병인지 모르는 거를 병인지를 아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인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병인 줄 자꾸 모르니까 자꾸 뭔가 잘못된 행동과 말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에서 정상과 정신질환의 그 이제 분별점이랄까, 구분 기준은 병식인지입니다. 병식인지. 자기가 병인 줄 알면은 병이 아니고, 자기가 병인 줄 모르면은 병인 겁니다. 예. 정신질환의 대다수가. 예. 예,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잔류 증상이 있거든요. 잔류 증상. 예. 네 번째는 잔류 증상인데요. 잔류 증상. 나물잔, 잔존할 잔. 또는 뭐 잔혹할 잔도 되고요. 예, 이 한자는 잔류 증상. 잔류 증상 이제 급성기 이제 뭐 조현병 초기나 좀 이거 좀 벗어나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나아지든, 하여간 그 급성기 벗어나면은 일단 잔류 증상이 남는데요. 잔류 증상이 뭐냐면은 인지기능 장애와 또 음성 증상이 함께 공존해서 그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예. 인지기능 장애와 음성적 증상을 함께 좀 보인다는 거죠. 잔류 증상이. 음성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표정이나 뭐 약간 뭐 위생관념의 소홀, 또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 또 뭐 감정의 반응을 잘 하지 못하고 뭐 그런 거죠. 예. 또 의욕감퇴 오는 거. 그 다음에 인지기능 장애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서 약간 조금 장애가 보이는 거를 이제 요 인지기능 장애라는데, 이게 잔류 증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요. 이런 병을 이제 모든 걸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죠. 이런 거를 알므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더 공포스러운 뭐 편견이나 선견을 벗어날 수 있고,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병이니까 병으로서 보는 거지. 그게 뭐 이런 병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괜히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더 크게 확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더 싫어하는 그런 더 싫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또 잘 알면은 뭐 또 병이 있는 그냥 사람이니까 환자라서 그냥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더 포용력이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아량이 또 약간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라고 했듯이, 뭐든지 좀 이렇게 뭔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뭔가 딴 사람들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도 물론 그렇게 부합하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어쨌든 뭐 오늘도 또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고, 또 이렇게 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의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서, 또 스트레스에 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정신과적 그런 질환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좀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이, 여건이 구성되고 조성이 되면은 우리 사람도 뭔가 더 행복감을 가질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여기까지 또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더 나은 주제와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